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재무 설계, 재산은 어떻게 모을까요? 재산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봤는데요. 재산을 모으는 방법은 결국 불을 피우는 것과 같지 않을까 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만약에요, 산속에 갔는데 엄동설안입니다. 깊은 산속에 아무도 없는 곳에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만약에 성냥도 없고 라이터도 없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어떻게 불을 피울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불을 피우지 못한다면 당연히 얼어 죽겠죠? 첫 번째 방법은 하늘의 도움을 기대할 수도 있겠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죠? 번개입니다. 번개치기만을 기다렸다가 그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 불을 이용해서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특히 또 엄동설 안에 번개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남의 도움을 기대해 볼까요? 그런데 산속 깊은 곳에 아무도 오지 않는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남이 발전기를 가지고 와서 발전을 해서 불을 피우고 불을 밝히고 따뜻하게 히터를 작동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 추위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마지막으로요. 봄이 되기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것입니다. 따뜻한 봄이 오길 기다린다. 이게 가능할까요? 일본의 원숭이들은요, 거의 엄동설안에서 5개월 동안 겨울을 납니다. 근데 일본 원숭이는요, 엄청나게 많은 속털과 솜털이죠. 그 다음에 겉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기 충분한데 사람은 털이 없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렇게 봄이 오길 기다린다면은 거의 동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쓰진 않겠죠. 불을 피우기 위해서 뭐 하늘의 도움을 얻는다든가 남의 도움을 얻는다든가 아니면 버텨본다든가 이러지 않을 겁니다. 모두가 살고자 강구할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보겠죠. 결국은 뭐냐면요. 불을 피워야 산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을 피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시도할 겁니다. 죽기 전까지. 불 피우는 법 좀 알아볼까요? 성냥과 라이터가 없다면 불 피우는 방법은 이렇게 돋보기를 이용해서 뭡니까? 태양의 빛을 모아서 불을 피우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겨울철에는 태양빛이 좀 약할 수도 있고요. 문제는 돋보기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안경알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이게 뭡니까? 석영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차돌 같은 바위입니다. 석영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면요. 부싯돌 역할을 하거든요. 석영이 많은 차돌을 찾아서 부싯돌처럼 막 튕겨야 됩니다. 서로 부딪혀서 불꽃이 나면은 그때 마른 풀을 가지고서 바로 건불이죠. 그걸 가지고서 불을 피워야 되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바로 캐스트어웨이에서 톰 행크스가 한 행동이죠. 나무와 나무를 마찰을 해가지고 그 불을 내게 하는데 사실 이거 처음 한 사람들은요. 톰 행크스처럼 손 다 다치고 피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뭡니까? 그 불을 피울 수 없습니다. 결국 톰 행크스는 나중에 이거 하는 법을 좀 배웠죠. 공기가 통하게 가운데를 그 뭐랄까 잘라서 그 사이에다 덤불을 넣고 마른 건불이죠. 그걸 놓고서 바로 열심히 비벼대는 거죠. 마찰을 해서 불빛을 만들어내는 방법. 이게 가장 최선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씨를 만들어야 됩니다. 톰 행크스 보십시오. 드디어 불씨를 만들었습니다. 이 불씨가 만들어지면요.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금방 꺼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불을 키워야 됩니다. 결국 불씨 위에 마른 건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뭇잎 같은 것을 올려놓고서 불을 좀 더 키워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도 아주 정성스럽게 해야 되겠죠. 꺼지지 않게. 이처럼 초기에 불을 피울 때는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불이 어느 정도 저기 붙으면은요. 마른 그 잔가지들을 이용해서 불을 좀 더 키워야 됩니다. 이때도 꺼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겠죠. 잔가지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얇은 것부터 시작해 갖고 조금씩 조금씩 두꺼운 것으로 그 불을 더 키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좀 이제
불이 어느 정도 피우면 중간 가지 정도 되는 좀 두꺼운 나무를 활용해서 불을 좀 더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커다란 큰 가지를 이용해서 불을 완벽하게 키웠습니다. 불이 이제부터 저절로 타게 만드는 거죠. 일단 불이 커지면요. 이거 보십시오. 불이 커지면은 비가 좀 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습니다. 무슨 뭐 폭풍우나 태풍이 불지 않는 한은 꺼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리고요. 거대한 불이 됩니다. 그럴 때는요. 젖은 통나무를 넣어도 잘 탑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산에 산불이 일어났는데 소나무만 있습니다. 소나무가 사실 청솔가지에다가 잘 안 타거든요. 생나무라서. 그러나 한번 불이 붙으면 소나무도 기가 막히게 잘 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비가 이슬비나 가랑비가 와도 비가 불을 끌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거대한 불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불 피우는 거 이제 아시겠죠? 불이 없으면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을 소중하게 다루고 불씨를 소중하게 만들어서 불을 점점 크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돈이 없으면 불편하기도 하겠지만요.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돈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요, 돈이 없다고 해도 절실함을 좀 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산속의 겨울에 혼자 고립돼가지고 불을 피우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똑같이 돈도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돈을 만드는 방법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불을 피우는 것과 동일하겠죠. 어떻게 돈을 만들까요? 하늘의 도움을 기대할까요? 로또를 사가지고 한꺼번에 대박을 내는 겁니다. 상당히 어렵죠. 800만 분의 1 이상이 됩니다. 800만 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번개를 맞을 확률이 60만 분의 1이랍니다. 연속해서 2번 이상을 맞아야지 로또가 당첨된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남의 도움을 기대할까요? 누군가 돈을 갖다 주길 바랄까요? 구걸을 할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누가 매월 생활비를 줄까요?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돈이 알아서 들어오길 기다립니까? 돈이 발이 달려있는 건 아니죠. 가만히 있으면 돈이 더 안 들어옵니다. 활동해야 돈이 들어오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방법 가지고는 절대 돈을 모을 수가 없겠죠. 반드시 돈을 벌어야 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벌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불씨를 만들듯이 어떻습니까? 종잣돈을 일단 만들어야 돼요. 여기 불씨라고 하는 것은 뭐죠? 바로 큰 불을 만들기 위한 어떤 최초의 모습이잖아요. 그 불씨가 없으면 절대 불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잣돈을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돈을 모을 수가 없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종잣돈 만들 때 불씨 만드는 것과 동일하게 아껴 쓰고 저축하고 굉장히 어떻습니까?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다뤄야 되겠죠. 그래서 종잣돈 만들 땐 기본적으로 저축 금액을 먼저 투입하고요. 남은 돈으로 생활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라면 저축을 80만 원을 하겠다. 그러면 80을 먼저 저축하고요. 그 다음에 20만 원으로 생활한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종잣돈을 못 만드는 사람들은요. 100만 원을 벌면 이것저것 쓰는 거 다 계산해 봐요. 그래서 90만 원 된다. 그럼 나머지 10만 원으로 저축한다 이거죠. 거꾸로 한다는 거죠. 절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종잣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축할 수 있는, 종잣돈을 만들 수 있는 돈을 무조건 떼어놓고 나머지로 생활해야 됩니다. 돈을 불리는 단계가 됐습니다. 종잣돈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투자할 수 있는 종잣돈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강화해서 이제 매월 들어오는 소득을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투자할 수 있는 종잣돈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종잣돈을 계속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계속 불려야 되겠죠.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됩니다. 당연히 뭐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어느 정도 자기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지속적으로 또 돈을 불려 나갑니다. 투자를 지속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저축 갖고는 돈을 불릴 수 없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투자를 하는데 투자에는 또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리스크 관리를 최선을 다해서 조심스럽게 하면서 돈을 불려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워런 버핏도요, 어떻게 부자가 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언덕에서 스노우볼, 눈덩이를
아주 조심스럽게 수십 년간 굴려왔다 하고 얘기하듯이요. 그 투자의 규제도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돈을 굴려갑니다. 그리고요, 돈을 지속적으로 굴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빅딜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한꺼번에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결국 주역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섭대천이라고. 살아가면서 큰 강을 건너는 모험을 걸지 않으면 이롭지 못하다. 그래서 건곤일척의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투자에 임해야 될 것이고 커다란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리스크 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자, 일단 돈이 커지면요. 돈이 돈을 벌게 됩니다. 자, 1%의 힘을 좀 느껴보십시오. 원금이 1억 원일 때 1%는 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한 달 생활비도 안 되겠죠? 하지만 원금이 100억 원일 때는요. 1%는 1억 원입니다. 한 달에 1억 원을 번다? 그러면 뭐 죽어라 하고 해도 써도 어떻습니까? 돈이 남아 돌겠죠? 남는 돈은 지속적으로 또 원금에 편입돼 갖고 보다 큰 그 투자 성과를 노릴 수 있게끔 선순환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돈이 알아서 돈을 벌게 하는 경지에 올라간다면은 일단 큰 돈을 벌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거대한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도 매일 놀아도 여행을 가도 여기저기서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정말로 이거 욕 아닙니다. fuck you money라고 합니다. fuck you money 이게 뭐냐면요. 충분한 돈을 모아서 나는 돈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40살에 은퇴해도 돈 걱정이 없다. 그것을 바로 돈 걱정 없는 것을 그런 상태를 fuck you money라고 하거든요. 40대에 은퇴할 수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놀면서요. 따라서 그 돈 불리기는 불 피우려고 하는 절실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을 피울 땐 절실하게 하는데 돈 불리기 할 때는요, 절실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똑같이 한다면은 그 절실함으로부터 돈을 모을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돈 모으는 법, 돈 불리는 법은 불을 피우는 법과 같다 하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 강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